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이고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이렇게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역시 삼성이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삼성을 믿고 가져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또는 삼성 SDI에서 삼성그룹주들이 어제부터 강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역시 삼성이라는 최고의 브랜드죠. 그래서 요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외인들도 워낙 베팅이 강하게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2,800을 어제 넘어섰고 한번 넘어서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예전에는 이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밀리는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경기 지표를 보니까 고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GDP도 그렇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신흥국 시장이 좋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이제 한국이 그동안 사실 못 갔죠.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그러면서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주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뭐 이제 본물 터졌죠, 그죠? 그동안 좀 이제 답답했던 흐름이 본물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지수의 상승이고요. 거의 뭐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죠. 그럴 만큼 이제 강하게 본물이 트였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제일 강한 흐름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뭐 거의 뭐 삼성 특집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뭐 트럼프가 뭐 되면은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올라간다,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미국 대선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됐든 트럼프 하래비가 됐든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고용도 둔화되고 그리고 GDP나 여러 가지 경제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페드워치도 보면 역시나 이제 9월 18일 금리 인하될 가능성 높고 그리고 그 연준 의장 파월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완화됐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역시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쵸? 이거는 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숫자로 나오는 거를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역시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고용지표 역시 이게 노동부에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이것이 중요한데 지난달에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뭐 그죠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실업수당 그쵸 연속적으로 실업수당 요것이 이제 좀 지속적인 일관된 데이터가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흐름이 고용이 둔화되는 것 같은 게 예상은 이제 19만 4천 건으로 해서 좀 이제 예상은 좀 줄여놨어요. 그 지난달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이런 것 자체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워낙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달그달의 통계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쭉날쭉한 것보다도 저 연속 실업 수당이라든지 뭔가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런 데이터가 훨씬 더 신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더라도 뭐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 이것도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보고 갈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유가는 좀 올라왔고, 역시 뭐 트럼프가 되면 뭐, 그죠? 이게 전통 에너지가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제 요것도 이제 관건이고요. 그죠? 예, 그렇지만, 예, 산유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예, 워낙 이제 땅만 파면, 기술이 좋으니까 땅만 파면 석유가 나와요. 뭐 우리나라도 뭐 동해 유전이 뭐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또 오늘 변수가 또 있죠. 예, 그래서 뭐 시장은 그렇게 주목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저만 유별나게 이런 거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의 개혁파 보수파 그래서 대선 이란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혁파가 이겼어요. 그렇지만 이제 50%를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결선 투표를 합니다. 대부분이 결선 투표를 하더라고요. 해외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개혁파하고 보수파에서 이게 맞대결인데, 지금 이제 뭐 개혁파, 페제 시키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파 잘릴리라고 합니다. 좀 이란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은 생소하긴 합니다만 잘릴리, 페제 시키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선 투표가 이제 오늘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있어서 이제 요거 결과 그쵸?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 총선 조기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총선도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말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요. 어쨌든 마케팅 사이트로 한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당연히 뭐 그 개업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서방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란 사회도 조금은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요 자체를 되게 평화시키고 개혁화가 돼도 뭐 크게 바뀔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이란 사회에서도 이런 변혁의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물론 뭔가 이쪽에서 중동의 불안을 원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반대되는 세력들이죠. 분명히 전 세계는 그것을 질서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라는 부분, 뭐, 그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혁화가 돼야 좋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란하고 한국하고도 과거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과 나왔어요. 영국 총선. 우리가 뭐 영국 총선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영국 총선, 프랑스, 뭐 이란 난리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원래 뭐 제가 해외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영국은 이제 보수당이 참패했어요. 그래서 보수당의 지금 수상이 인도계입니다. 딱 봐도 인도 사람이죠. 근데 억양은 굉장히 고급진 영어 억양을 씁니다. 굉장히 부자야, 리시 수넥.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되죠. 인도 사람이 수상이야.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가쁘고 하지만 고급진죠. 영국 BBC 언어를 구사는 하지만 그래도 인도 사람이 수상이라는 것이 사실 영국 사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까 사실 뭐 물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보수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고 그래서 누가 되느냐 노동당이 됩니다. 노동당이면 누가 봐도 좌파죠. 네, 그래서 뭐 복지라든지 뭐 사실 뭐 지금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경기가 사실은 이제 뭐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죠? 다 모든 것이 이제 고금리 때문에죠.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이것 때문에 다 좋지가 못합니다. 인심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권을 심판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흐름이 없지는 않죠, 당연히.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그런 점을 공략하고 있고요. 물론 자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렇습니다. 원래 뭐 트럼프가 뻔뻔한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거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전 세계에 그런 흐름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정리해서 주말에 예, 어떤 정치적인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여기는 이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좋으면 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우리만 좋으면 되긴 하지만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금 뭐 아시아 사실 뭐 별로 우리 좋지가 않아요. 그죠? 예, 일본하고 대만도 그렇고 뭐 항생은 안 좋죠. 그죠? 오히려 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게 너무나 이제 시진핑의 어떤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충돌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좋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미국과 조금 더 가까워졌더니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아지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렇게 결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북미 지역죠. 그다음에 유럽 이쪽에 진출하고 이쪽으로 공략하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다는 것을 최근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뭐 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게 결과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어차피 경제만 보고 말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렇다 어쨌든 간에 수치적으로 그렇다. 오늘의 삼성전자의 결과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이제 실적이 괜찮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실적 주가가 바닥인 네이버조차도 실적은 일단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800을 뚫기가 어려웠었는데 한번 뚫고 나니까 또 강한 상승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2800 올라갔다고 무조건 고버스 타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버스를 타야 되면 제가 그때는 고버스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수출이 잘 돼요. 그렇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다 보니까 이쪽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시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니까 역시나 신흥국으로 그렇죠? 강하게 베팅이 들어오고 특히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물론 오늘도 뭐 반도체 추세가 좋기 때문에 강하지만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못 갔잖아, 그죠? 한국 시장 자체가 못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가 못 가면 뭐 코스피가 안 좋고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은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한국 시장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못 갔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눌려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코스닥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아쉽긴 하지만 뭐 이거는 어차피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렇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뭐 이런 순서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런 나름의 순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순환매가 올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너무 실망하지 말자. 오히려 꾹꾹 눌러담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3바닥, 4바닥, 4바닥 목 찍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아쉬웠지 말자.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매동을 보면 역시 뭐 워낙 외인들이 강하게 코스피 지금 뭐 지수에 베팅을 하고 있죠. 어제도 뭐 2조 가까이 선물 매수했는데 오늘도 뭐 2조 6천억 그렇죠? 뭐 오전에만 벌써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물 매수도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정고점 돌파가 관건이었었는데 뭐 돌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워낙 뭐 물량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 현선물 그냥 막 그냥 돌격 앞으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자 뭐 이런 거 외칩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들은 지금 뭐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기관하고 특히 외인들이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렸죠. 야 우리 시장 뭐 개인도 떠나고
기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지수 오르면 팔아먹고, 이제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이 다 먹겠네. 예, 뭐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가고 있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런 점은 참 우려스럽다라고 좀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최근에 뭐 7월 들어서, 그죠? 하반기 들어서 매도가 살짝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의미 있는, 이게 어제부터 사실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천억, 8천억. 예, 현물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예, 연기금도 그래도 다행히 좀 따라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아주 그냥 뭐 그냥 선물로 해서 그냥 예, 그냥 물량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물량으로 조지는 거죠,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어제도 거의 2조 가까이 매수했다가 어제 2조 8천억 쪽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1조 6천억 정도. 그래서 역시 뭐 한국 시장은 외인들이 좌우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죠? 좀 아쉽지만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시장을 이끄는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죠. 예,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원래는 이제 영업이익이 9조 정도를 예상을 보통 했는데 뭐 메리츠는 보니까 7.6조? 그러니까 이거는 메리츠가 좀 예상을 못한 거죠. 우리나라 상반기 반도체, 그 뭐 이거는 이렇게 무역 통계에도 나오잖아요. 월 초에 발행되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 이게 수출을 이끌었다라는 얘기는 뭐 그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도, 뭐 메리츠가 7.6조를 예상했던 거는 얘네들이 잘못한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보통 9조 정도 예상했는데 10조를 넘겼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숫자적으로도 의미 있게, 그래서 9조보다 10조다라고 해야 우리가 또 진짜 잘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메리츠에서는 이제 역시나 이제 지수가 올라가려니까 다 좋게 보이죠. 그래서 3Q, 그러니까 3분기에도 전망은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 가미해가지고 스마트폰도 많이 팔렸죠. 그리고 7월에 다음 주에는 이제 폴더블 폰도, 이것도 폴더블 폰도 역시나 인공지능 가미해서 좀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는 사실 애플 덕을 좀 보는 건데, 뭐 최근에 우리가 애플 관련해서 좀 관련주 이노텍 좋았죠. 어쨌든 간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워낙 전 세계가 IT를 빼놓고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도 사실은 뭐 IT보다 조금 진보한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좀 더 포장을 시킨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포장을 시켰지만, 결국에는 IT입니다, IT. 결국에는 IT 강국 누굽니까?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못 간 거죠, 사실은. 그렇죠? 미국의 엔비디아 막, 대만의 TSMC 어마어마하게 할 때,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의 그 수주를 못 받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뭐 엔비디아 뭐 혼선은 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될 거다라는 게 앞으로 좀 남아다란 거죠. 뭐가 기대감이 남아다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다? 금리가, 물론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금리가 이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는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그죠? 지속적이고 뭔가 이런 지표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조만간, 뭐 보통 뭐 9월을 예상합니다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정고점 86,000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넘었어요. 그렇죠? 뭐 외인들이 워낙 이제 강하게 숫자로 뭐 물량으로 막 밀고 오니까 사실 뭐 올해 사실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내내. 그리고 잠깐 매도가 있어서 좀 눌리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밑에서 다시 잡는 거죠. 그래서 저도 7만 5천 선에서는 하방은 견조하다 말씀드렸고요. 올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단은 실적,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사실 크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면 역시 신흥국,
특히 한국, 그렇죠? 예, 중국은 좋지 못해요. 예, 미국하고 적대적으로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제서는 좀 스탠스를 뭔가 자세를 좀 낮춘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막 고자세로 나왔다가 갑자기 바뀌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정고점 돌파하면 일단은 9만은 기본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9만 전자는 기본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기 때문에 뭐 바로 10만 전자 간다. 물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심스럽게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만 전자까지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10만 전자도 굉장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동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거의 뭐 외인들, 그리고 어제는 기관들도, 그죠? 왜냐면 실적이 좋을 것은 다 누구나 예상했어요. 메리츠가 뭐 7조 영업이익을 예상했다? 그건 걔네들이 잘못한 거고요. 그죠? 대개는 그래도 9조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9조보다는 10조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진짜 잘 됐구나, 잘 나왔구나,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10조를 넘겨버렸네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 다 잘 되고 있고 물론 뭐 가전이 뭐 크게 뭐 매출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파리 올림픽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가전도 사실 뭐 안 될 건 아니고 그죠? 다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역시나 빅테크의 수준인데 이게 터지면 사실 뭐 10만 전자도 안 되리란 버전은 없죠.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게 워낙 이렇게 베팅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곧버스를 타면 정말 위험하다. 어?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또 강하게 올라간다. 그동안 좀 많이 아쉬웠던 분,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 쓰나미가 돌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뭐 이런 식으로 돌고 돌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워낙 외인들하고 강하게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 물량에서는 뭐 개인들이 아무리 이거 뭐 매도한다고 해도 다 받아버리잖아요 지금. 어제도 1,400만 주를 다 받아버렸어요. 오늘도 뭐 얼마나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물량 나온 대로 다 받아버리고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16만을 돌파하면 이제 세 번째죠, 이번에. 세 번째는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현재 시각 17만을 돌파를 했네요. 17만을 돌파를 했고, 역시 뭐, IT, 삼성전자 가면, 그죠?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MLCC. 근데 뭐 그게 뭐 스마트폰, 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물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거의 같이 가죠. 그렇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동안 이제 요 삼성전기도 좀 답답했던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주목상 보면 이것도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6만에서 1차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2차 18만, 그 다음에 20만 3차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뭐 삼성전자랑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가 그래도 매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안 좋았다가 올해 다시 매출이 1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MLCC 그리고 뭐 삼성전기는 뭐 유리기판 기대감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노텍에서 많이 봤듯이 그죠? LG 계열에서는 LG 이노텍이 있듯이 삼성에서는 삼성전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기 IT 부품인데 역시 뭐
네, 카메라 모듈 또 많이 또 필요하고요. 점점 더 필요하겠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필요하고 역시 MLCC랑 또 기판 최근에는 유리기판이 좀 더 기대가 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실적 면으로도 올해 뭐 실적이 봤을 때는 역시 올해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구나. 그리고 폴더폰도 역시나 인공지능 가미하니까 더 팔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많고 우리가 사실 LG노텍을 통해서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오히려 좀 더 늦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동이 그쪽 수급이 그냥 수급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삼성전자 못지않게 삼성전기로도 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죠. 그리고 삼성 SDI, 근데 제일 아쉬운 게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삼성 SDI, 그죠? 최근에 그래도 저 하반기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2%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 SDI는 제가 2차전부 캐즘 하지만 여기는 캐즘 타지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죠? 실적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역시 이제 유럽 쪽에, 그죠? 좀 고급 차량들이죠. 뭐 BMW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 이런데 이런 애들은 이제 전기차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캐즘을 점점 확대가 되지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 SDI가 공들여왔던 것은 ESS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삼성 SDI는 사실 원래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건 뭐 북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통 하면 이제 조단이죠. 그래서, 못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너무 좀 심하게 눌려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도 2,800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도 갑니다. 가는데, 단지 이제 순서가, 그렇죠? 반도체 IT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섹터 또 간다는 거죠. 그래서 3D도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뭐 완전히 쌍바닥 찍어 줬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바닥을 좀 덜 찍어줬죠. 그리고 최근에 좀 바닥 찍어 준 것은 오히려 기회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봉상 봤더니 이거는 뭐 코로나 이제 갓 지나고 난 그 가격이에요, 지금. 이거는 좀 너무한, 이제 40만 원 밑에서는 좀 너무한 가격이 있고요. 그죠? 역시 좀 길게 보면 역시 뭐 캐즘은 워낙 여기도 뭐 엘리트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거 뭐 캐즘이라고 그냥 놀고 있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캐즘을 그렇게 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은 원래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흐름상 좀 눌려 있지만 오히려 기회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뭐 이런 거는 뭐 오히려 기회 줘서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수익을 내왔고요. 그죠? 한 번도 뭐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 SDI는 믿고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G전자도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LG전자도 사실은 뭐 순서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먼저 가고 그다음에 LG전자 간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상한가 간 적도 있었고요. LG전자가 상한가. 물론 그런 일이 좀 다시 있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LG전자도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이것도 거의 뭐 코로나 바로 이제 직전하고 거의 그 가격이에요. 그죠? 여기도 뭐 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 LG전자는 있죠. 그렇지만 충분히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실적 자체는 좋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쉽죠. 그래서 그래도 뭐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LG전자는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보다 좀 늦어요. 항상 그래 왔었고, 근데 역시 뭐 LG전자도 결국엔 수급을 타고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전에가 이제 13만 원이 여기서가 조금은 이게 정고점인데 1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15만 원도 있네요. 그쵸? 15만 원 선. 그리고 일단은 뭐 15만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이게 우리가 즉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만약에 이게 뭐 로봇이라든지 뭐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더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13만 원,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건 사실 네이버죠, 네이버. 얘는 뭐 지금 진짜 코로나 이게 진짜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는 진짜 이거는 뭐 세상이 좀 뭐 경제 공부고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뭐 라인 사태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네이버 웹툰 뭐 그런 뭐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거죠. 사실은 이제 빅테크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검색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뭐 챗GPT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뭐 최근에는 뭐 구글 뭐 이런 거에 좀 경쟁이 되겠나라는 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국내에서 뭐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사실 뭐 네이버가 이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지금 바닥이죠, 바닥. 완전히 바닥이지만 실적은 일단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뚫지 못하는 그런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일본하고 동남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라인에 있었지만 이 라인이 좀 애매해지면서 사실은 주가가 좋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이버의 어떤 저력이 그런 부분들이 약재만 지금 다 반영됐다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향후에 뭐 어떤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빅테크들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준 못한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도 지금은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는 과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강력한 돌파구를 좀 찾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주가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피가 2800 이상으로 올라온 이상 좀 지금 주가는 너무 좀 과하죠. 어느 정도는 눈높이가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네이버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완화되면 인터넷 IT 쪽도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나 지나치다. 이거는 코로나 당시 그 가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넷마블 역시나 이제 굉장히 그 신작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음,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원래 웹툰이 있었죠. 그것을 게임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시적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봤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게임주들도 거의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죠. 좀 올라왔는데 역시 이제 그 금리가 완화되고 하면 이쪽도 역시 하반기 이후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여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도 흑자 전환하면서 점차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는 게임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오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뭐 바이오는 짧고 굵게 보자. 역시 좀 한번 흐름 타면 좀 강합니다. 오늘도 뭐 10% 이상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이날 급등할 때 뭐 짧고 굵게 그렇죠? 뭐 이렇게 비중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강합니다. 역시 바이오는 기대감입니다. 그죠? 오히려 바이오는 기대감이고 이게 기대감이 강할 때 살짝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역시 바이오는 한번 흐름 타면 좀 무서운 거 있습니다. 그죠? 역시 왜냐하면 또 금리 인하가 되면 바이오도
흐름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또는 이 코스피 대형주들의 시장의 흐름이 좋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제 흐름을 조금은 이제 늦게 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순환면은 돌아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눈높이는 맞춰진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HLB도 뭐 최근에 뭐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간에 맞점하시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